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대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제 또 북저널리즘이 사랑해 맞지 않는 몇 명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중에 한 분, 이분은 인류인가 파충류인가 논란이 있는. 네, 그 논란에 휩싸여 계시는 분. 하지만 어제부로 이제 무스탕의 그 아이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마크 저커버그 선생님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거의 아이돌이 입국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게 또 꾸미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맨날 뭐랄까 티 쪼가리에다가 그쵸. 뭐 청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다가 한국 오실 때는 또 이제 힘을 빡 주고 오셨더라고요. 또 한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케이팝을 그쵸. 멋쟁이들의 나라가 돼가지고. 맞아요. 패션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올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무스탕을 입고 오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10년 만에 한국을 온 거라고 해요. 예, 티모시 샬라메도 한국에 와가지고 먹방을 하고 갔는데 마크도 올 법하긴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이제 삼성 LG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만나고 간다고 해요. 아니 사실은 이제 지금 거의 뭐 아시아 순방 중이세요. 일본도 찍고 왔고 근데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뭐였다? 맥도널드 먹방이었다. 또 하나씩 아이콘을 남기면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일본 맥도널드가 무슨 미슐랭급이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마크 저커버그의 입맛에 대해서 저는 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국에 와서는요, 사실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좀 남겨가지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CEO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누구 뭐 삼성전자도 만나고, LG전자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도 만났다고 해요. 심지어 또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만날 때에는 따로 뭐 어디 중소기업 벤처부나 뭐 이런 데다 연락을 한 게 아니고 그 회사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개발한 그 라마라고 있죠. 생성형 AI 인공지능 모델 그거 어떻게 잘 좀 쓰고 계시나요? 라든지 아니면은 저 메타 퀘스트 이런 거 잘 좀 쓰고 계시나요? 이런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 LG랑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중심으로 해서 대체 메타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한국까지 와서 삼성과 LG를 만날 수밖에 없었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그 메타라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 메타버스 사업 그리고 이 오큘러스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또 해왔잖아요. 엄청 집중했죠. 집중을 하다 너무 못해서 약간 욕을 먹으면서 집중을 했죠. 그쪽이랑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온 이유가. 일단 그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뭘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약간 비밀. 심지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드래곤 선생님, 제이 드래곤 선생님, 이재용 그 삼성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이제 부인인 프리실라 첸까지 이렇게 세 분이서 조촐하게 정말 조촐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반도체 칩 이야기 했다고 해요. 사실 뭐 지금 메타도 남몰래는 아니에요. 대놓고 하고 있지만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별로 안 유명한 거지. 안 유명한 거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2세대까지 지금 내놨는데 인공지능용으로 반도체를 개발해서 내놨는데 그걸 지금 TSMC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TSMC하고 겨룰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 갖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만나서 반도체 칩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뭐지? 뭐가 되나? 예,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메타, 퀘스트, 오큘러스 이런 쪽으로 네. 굉장히 저커버그가 마음을 다 진심을 주고. 쏟고 네. 있는 이게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하고 메타가 이전에 협력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네.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10년 전이죠. 저커버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같이 당시엔 부회장이었죠. 네. 이 면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상현실 그러니까 VR이죠. 네. VR 헤드셋 기어 VR을 실제로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도 뭔가 일도 좀, 해봤고. 예, 일도 해봤고 그러니까 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워낙에 알려진 바가 없어서 여기는 사실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이제 삼성하고는 저녁에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LG전자하고는 낮에 만났거든요. 오. 점심 때 만나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대놓고 만났구나. 대놓고 만났죠. 네. 대놓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아주 대놓고 이제 면담을 한 이후에 LG전자가 따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다. 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의 얘기거리가 좀 풍성한 쪽은 LG전자 쪽입니다. LG는 뭘 하고 싶을까요, 메타랑? 아이, 그죠.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LG전자하고 메타가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지금 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빅테크들 좀 생각을 해보죠. 네네. 메타, 아마존, MS, 뭐 구글 이런 네. 회사들하고 애플하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맞습니다. 오. 역시 우리 또 김혜림 MC가 또 일정 정립을 하네요. 네. 역시 어디 가지 않는다. 이 스마트하면 어디 네. 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애플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빅테크가 못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하드웨어고요. 네. 그게 사실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내놓고 있는 서비스는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지금 다들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폰과 같은 혹은 노트북과 같은 네. 요런 말단의 소비자하고 닿는 기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뭐 페이스북 뭘로 할 거예요? 그쵸. 허공이 되고 추상적이죠. 합니까? 예, 굉장히 네. 추상적이죠. 저희가 이제 뇌파를 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하지 상상도 안 않는 돼. 이상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요런 기계들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기계 욕심을 굉장히 냅니다. 맞아. 구글도 계속 뭐 내잖아요. 맞아요. 구글도 낼 때마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가슴이 아파요. 네, 네. 낼 때마다 망하는데 픽셀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그쵸. 그렇게 내죠. 그쵸. 근데 이것도 구글이 처음에는 아주 야심차게 냈어요. 자기들이 막 그 거의 100% 만들듯이 해가지고 냈었는데 네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중국 공장들한테 외주 주고 OEM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쪽으로 굉장히 많이 뭐랄까 좀 열심히 욕심을 많이 하죠. 내고 네. 있죠. 서피스 시리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네. 텐데요. 저는 이제 서피스 고2 버전으로 한참 옛날 버전이에요. 그 기계를 갖고 있는데 네. 와 정말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오. 네, 정말 너무너무 네. 좋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보면은 그 힌지 뭐 꺾고 이런 아주 기계적인데 아주 작은 경첩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걸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부자재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하드웨어에는 진심이긴 해요. 근데 우리 혜림 MC 주변 친구들 중에 서피스 가진 사람 있어요? 서피스는 이제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보는 그쵸. 그런 되게 진열된 것만 받고 그쵸. 실사용하는 사람 진짜 본 적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돈이 200만 원이 있으면은 아이패드를 사지 서피스를 그쵸. 사진 않거든요. 그쵸. 저도 제 주변에 서피스 가진 사람 저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는 기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윈도우 폰도 사서 써봤고요. 우와. 그리고 이제 서피스도 사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서피스 그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접는 형식으로. 그것도 눈 돌아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마침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가가지고 못 샀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울면서 못 샀다.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샀던 거지. 사실 주변에서 서피스 쓰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회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시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만큼 성공한 기업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LG전자 노트북 쓰는 사람 100명 있죠. 네, 많죠. 삼성전자 휴대폰 쓰는 사람 1000명 있죠. 엄청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타 같은 곳들은 LG하고 협력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생성 AI처럼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네. 그거를 선점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나도 애플처럼 수직적으로 하드웨어 단까지 뭔가를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LG도 네. 이게 비즈니스 관계니까 네네. LG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메타한테. 원하는 게 있죠. 네. 사실 LG도 뭐 메타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LG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LG가 내놓은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자, 메타의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죠. 네. 쉽게 말해서 메타가 만든 챗 GPT 같은 거예요. 그 생성형 AI, 네. 그 라마를 LG전자하고 같이 LG전자가 만드는 XR 기기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를 만들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소프트웨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LG전자는 라마를 쓰는 그 메타가 만든 AI인 라마를 쓰는 방안을 뭐 논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LG전자 하면은 T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모든 TV에 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OS가 깔려 있죠. 그쵸. 그 LG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 OS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쓰듯이 TV 들어가면은 LG전자 TV나 OS가. 예, 맞아요. 네. TV라든지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사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뭐 UX도 웨이브 있고. 예 맞아요 웨이브 유튜브 뭐 티빙 이런 거랑 연결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웹 OS라는 건데 요거를 메타의 XR 기기하고 연동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LG판 비전 프로 예, 같은 걸 맞아요. 만들고 싶은 거네요. LG는. 그렇죠. LG판 비전 프로일 수도 있고 메타는 또 메타판 비전 프로인 거죠. 메타 서로 입장에서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많은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조주환 LG전자 이제 CEO가 그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협업해온 혼합 현실, 그러니까 MR 기기, 그리고 메타의 초대형 언어 모델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내놨습니다. 이 MR 기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년쯤 볼 수 있을 거다. 되게 빠르네. 엄청 가깝게 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커버그 선생님하고 이제 화상으로 자주 만났다라고 이제 우리 네네. 자주 만난 사이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다. 친해질 것 같다. 예, 우리 좀 찐친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LG가 바라는 거는 그 메타가 만든 생성형 AI인 거잖아요. 그쵸. 거대 네. 언어 모델. 네. 근데 그거 사실 저 같으면은 오픈 AI랑 하고 싶지. 이거 좀 저커버그한테 미안한 말인데 네네네. 별로 안 유명하고 네네. 뭔가 좀 믿음도 그렇게 막 가지는 않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가 저커버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저커버그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구나. 예, 메타도 그냥 라마 내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거 그 오픈 AI 거보다 딸려. 오. 딸리고 우리 오픈 AI 거보다 그 등치도 작아. 정직하네요. 네, 정직하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강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가벼운 게. 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메타의 라마 지금 라마 2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거 사실 GPT-4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요거의 장점은 오픈형이라는 것과 네. 경량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네네. 자, 오픈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자, 지금 우리가 챗 GPT 쓰려면은요. 그 오픈 AI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앱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오픈 AI 서버 그쵸, 들어가야죠. 예, 해가지고 이제 입력하고서는 네.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걸려요. 예를 들어 이거 번역해줘 하면은 얘가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치 한 10년 전에 잉크젯 프린터를 본 것 같다. 맞아요. 하나하나 이제 도장 예, 찍듯이. 예,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오픈 AI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빛의 속도여도 예, 이게 안 돼요. 네. 속도가 안 나와요. 근데 얘는요. 오픈 소스고 경량화기 때문에 내 노트북에서 돌아가요. 아, 그냥.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엔비디아 칩이 있는 대단한 컴퓨터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그냥 내 맥북에 받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 누구나 이 라마2를 통해서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를 각자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나만의 챗 GPT를.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챗 신아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된다. 네. 네.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막 네, 어떻게 그쵸.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이거 만들 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좀 네, 저는 좀 걸리겠네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사실 파이썬은 굉장히 대중적인 저기잖아요. 그렇죠. 언어죠.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맘만 먹으면은 전 세계에 그 깔려 있는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라마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챗 GPT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메타의 야심은 이겁니다. 요걸 풀어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코딩 학원이 왜 그렇게 많은지가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이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 아이폰 안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애플하고는 다르게 요거 소스 풀어가지고 모두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너네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삼성도 안드로이드 폰 낼 수 있고 네. HTC도 LG도 이젠 접었지만 LG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전 세계 어느 회사나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탑재한 휴대폰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메타는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예 그 전에 있었던 네네. 뭐 GPT라든지 대형 언어 모델 이름부터가 대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짓누를 것 같고 무거울 맞습니다. 것 같고 한데 네네. 아예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거를 갖다가요. exe 파일 있잖아요. 클릭하면 네네네. 실행되는 네. 그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PC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솔루션이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심지어 이거 공개돼 있어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성들을 전 세계에서 다 타진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LG전자하고 또 만났다고 하니 네. LG 그룹사에서도 이거 쓰고 있는 거 이제 그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LG CNS에서요. LG CNS가 이제 그 솔루션 하는 데죠. 네네.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뭐 보안 뭐 이런 거 하는 데인데 LG CNS에서는 심지어 이 메타의 라마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AI 코딩용 그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네. 거죠. 그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줬냐? 고객사들한테 보여주긴 서버,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에다가 우리가 라마 이용해가지고 만든 LLM을 설치를 하고 네. AI 코딩을 플러그인 방식으로 연결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왜냐?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얼마 전에 그 몇 주 전이긴 했는데 삼성에서는 그 챗GPT 산에서 못 쓰게 한다. 맞아요. 이런 뉴스 보안 때문에. 정해드린 적 있어요. 아니 저래도 제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도 불안해 죽겠죠. 불안하죠. 네. 무슨 연구원이 지금 당장 개발하고 있는 엄청 기밀 같은 거를 챗GPT한테 야 근데 이거 너 팔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정보 주고 물어봤어요. 학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물어봤을 때 답해버린다? 그쵸. 그럼 완전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 버리니까 폐쇄적인 곳, 보안이 중요해서 요 안에서 도는 데이터는 밖으로 못 나가는 곳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다. 그러다 보니까 LG CNS 같이 보안 솔루션 같은 거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단 만지는 그런 회사에서 고객사들한테 라마 활용한 거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네.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냉장고에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TV에도 붙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형태의 챗GPT를 냉장고에다 붙인다. 그럼 네. 제가 냉장고 가가지고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나 대체 뭘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물어봐요. 그럼 그 레시피 줄 때까지 100년 전년 걸리잖아요. 그쵸. 속이 터지죠. 배고파. 배고파 하죠. 야, 나 쓰러지겠어.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챗GPT4보다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레시피를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당장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혜림 M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라마 이용해서 네네. 뭐든지 만들어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뭐 만들어서 어디다 붙이고 싶어요? 저는 요즘 그 지갑에 이런 걸 좀 붙여서 지갑이요? 네, 어머.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어디 뭐 편의점에 입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 편의점에선 이 카드를 쓰셔야 되겠는데요. 포인트 혜택 같은 게. 혜택 같은 거를 딱딱 알아가지고 카드 추천해주고 네네. 딱 그 카드 내면은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라는 말 들으면 신분증으로 딱 바뀌고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너무 편리하겠다. 제가 요즘 카드 혜택 보는데 너무 좀 이골이 나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싶네요. 것도 굉장히 네.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실물 지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휴대폰에 그런 거 다 이식돼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쓰기 전에 네. 잠깐만 애플페이로 계산하실 때는 오늘은 현대카드 말고 KB국민카드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해주면 완전 너무 편하겠는데요. 좋죠. 네. 카드사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그건 네. 그렇겠네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예, 저는 도서 본문 검색해서 책에다가. 예. 그래서 제안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서 작업을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뭐 구글 포함해서 뭐 되게 다양한 서치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도서 본문 영역은 이렇게 검색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서 뭐 저희가 각자 사용하고 있는 그 도서 그 앱에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한다고 그래야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저희가 뭐 컨텐츠 제작하거나 이제 참고용으로 조금 더 풍성한 텍스트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지갑 얘기를 신나게 했던 방금 전에 저희의 모습이 좀 반성이 되네요. 부끄러워졌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이제 독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대 에디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정말 가능하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정말로 우리 핸드폰에 그 이현대 에디터가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식해 버리면은 사실 비행기 모드에서 제가 뭐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나 이런 거 읽다가 좀 검색 같은 거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이제 AI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뭐 메타 쪽으로 붙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불편해서인지 최근에 샘 알트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중동 쪽에다가 이제 그 러브콜을 보내면서 잘 봐달라. 우리 좀 반도체 좀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보자. 뭐 이러고 돌아다녔죠. 하지만 이 메타 쪽에는요 퀄컴 같은 회사가 붙어 있어요. 퀄컴 하면은 우리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퀄컴은 전통적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처폰 시대부터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데 모바일 쪽에 이제 뭐랄까 스페셜리티가 있는 퀄컴 입장에서는 오픈 AI보다는 메타에 이런 경량화되어 있고 오픈 소스로 어디 저기서 다 만들어 붙일 수 있는 이런 쪽이 라마 쪽이 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IB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메타가 손을 잡고 일종의 그 인공지능 연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네요. 사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아직 뭐 주인공이라고 하면 오픈 AI가 맞아요. 뭐 큰 몸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게 조금 더 뭔가 미래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 오픈 AI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등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챗GPT 3까지는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나갖고 있다 이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에는 싹 다 공개해놓고 갖다 쓰세요 막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그리고 네. 이거 돌아가는 원리에 해당하는 그 함수 같은 거 다 공개했으니까. 네. 다 공개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업계에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AI는 딱 이제 그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 사업을 공고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이번에 젬마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네. 오픈 소스 생성형 AI 모델 공개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말이 많던데. 아, 맞아요. 네, 말이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메타를 추격을 해서 그 오픈 소스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든 마당인데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내놓는다 이런 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메타는 지금 뭐 하드웨어단을 만들고 있는 LG전자하고 또 손을 꽉 잡고서는 XR 기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점점 뭔가 형태가 기계가 단순해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휴대폰도 사실은 컴퓨터로 복잡하게 해야 됐던 거를 앱을 그냥 터치하고 직관적인 제스처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앱이라는 것들이 흥했던 것인데 그쵸. 사실 애플이 내놓은 공간 컴퓨팅 이거는 컴퓨터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도 뭔가 프롬프트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넣어야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ES에서 주목받았던 AI 핀이라든지 뭐 레빗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하고의 메타의 협업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기술의 발전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막 AI가 막 신기하다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버렸네요. 네,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과 함께 오픈소스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모습 좀 엿봐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